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5일 토요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충장로에 대형 유통업체와 프랜차이즈 직영점들이 속속 들어오면서 지역 상인들이 설 곳을 잃고 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한 여론조사 방침이 백지화됐습니다. TV 토론회와 공청회는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소리 없는 병으로 불리는 당뇨가 최근 젊은 층에서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이 누적되면서 병이 생기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수습을 맡아왔던 범정부 사고대책본부가 해체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선체 인양 논란이 불거지면서 실종자 가족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충장로 일대가 대기업들의 전쟁터로 변하면서 자영업자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엔 대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갈등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광주 도심의 상징 충장로 곳곳에 대형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인접한 곳에 위치한 대기업 쇼핑몰의 주인 이랜드 그룹을 규탄하는 내용입니다. 충장로 상권을 둘러싸고 빚어지는 갈등은 이랜드 측의 공격적인 영토 확장 때문입니다. 지난해 NC 웨이브를 오픈한 이랜드 측이 이번에는 SPA 브랜드 입점을 위해 충장로 중심 상권으로 진출을 추진하자 주변 상인들이 발끈하고 나선 겁니다. 실제로 충장로 일대에서 이랜드 측이 운영하는 매장은 수십 곳에 달해 이랜드 제국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많이 떨어져 있죠. 한 40~50%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또 들어오면은 더 떨어지게 되죠.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도 상인들의 설 자리를 급속히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화장품은 물론 의류와 신발, 외식 업체까지 충장로 2가 일대에서만 10개가 넘는 대기업 직영점이 진출해 있습니다. 문제는 임대료, 막강한 자본으로 무장한 대기업이 길거리 상권으로 진출하면서 최근 3년 사이에 임대료는 30% 이상 상승했습니다. 장사 안 된 거에 비해서 예전에 장사 잘 될 때보다 오히려 세는 올라가고 또 임대료는 올라간 이유들이 보면 직영점들이 들어와서 대형 쇼핑몰에서 신발 매장까지 대기업들의 각축전이 충장로 한복판에서 벌어지면서 중소상인들의 설 자리만 사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주시와 광주시 의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려던 도시철도 2호선 재검토 관련 여론조사가 나흘 만에 백지화됐습니다. 광주시 의회는 오늘 오전 전 의원 간담회를 열어 당초 계획했던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의원들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는 교통과 재정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결정될 사항이지 정부의 한계가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의회의 공동 여론조사는 자연적으로 취소됐고 2호선 건설 여부는 TV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다음 달 초에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이 나주 혁신도시 신청사에서 개청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방송통신기기 품질 인증과 주파수 자원 개발 등의 업무를 맡고 있으며 직원 14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주 공동혁신도시에는 전파연구원을 비롯해 우정사업정보센터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3개 기관이 이전해 왔습니다. 어제가 유엔이 정한 세계 당뇨의 날이었는데요. 최근 젊은 층에서도 당뇨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뇨병은 대부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걸린다고 해서 소리 없는 병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79살인 강옥래 할머니. 10년 넘게 당뇨와 싸우고 있습니다. 있는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갖고 먹는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재미가 없어요.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는 성인 10명 가운데 1명꼴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도 당뇨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30대 직장인인 김모 씨는 다른 병으로 입원을 해 검사를 받았는데 당뇨 판정을 받았습니다. 비만과 서구화된 식습관 등이 당뇨가 생기는 연령을 점점 앞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야식 같은 것도 많이 먹고 그랬죠. 술도 좀 많이 먹고 저도 모르게 온 것 같아요. 그게. 40대 이후 많이 생기는 당뇨병은 30대 초반부터 잘못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 등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당뇨병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유엔은 매년 11월 14일을 세계 당뇨병의 날로 정했습니다. 당뇨로 인해 발생하는 합병증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뇨병 센터 등에서 맞춤형 당뇨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중요한 혈관들, 즉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 뇌경색,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이제 합병증이 발생을 합니다. 전문의들은 지속적인 운동을 통해 체중을 줄이는 것이 당뇨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세월호 사고 수습을 맡았던 범정부 사고대책본부가 다음 주에 해체를 앞두고 정리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수중수색은 중단됐지만 선체 인양에 대한 찬반 논란이 떠오르면서 실종자 가족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지난 4월 16일부터 바람잘 날 없던 진도군청이 한산한 모습입니다. 세월호 실종자 수중수색이 중단되면서 50명이 넘었던 해양수산부와 해경 인력이 대부분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이제 상황 정리하는 거죠, 이쪽에 이제. 그동안에 뭐 했던 사업을 다 이제 정리하고 짐 싸고 뭐 그러는 거죠. 실종자 가족 대부분은 팽목항과 실내체육관에 남았습니다.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들은 모두 진도를 떠났지만 세월호 인양을 바라는 절실한 심정에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정치권의 공공연한 선체 인양 반대 목소리에 우려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 인양한다는 걸 깔고 해야지 괜찮은데 보니까 뭐 웬만하면 협상을 하려고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다음 주 진도에서 마지막 회의를 주재한 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해체를 공식화할 예정. 앞으로 선체 인양 논의는 해양수산부에서 안전행정부 소속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넘어갑니다. 소관부서가 바뀌면서 인양 문제가 어떻게 결정될지에 실종자 가족은 물론 국민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호반건설이 금호산업의 지분을 6%대로 늘렸습니다. 호반건설은 공시를 통해 최근 금호산업 주식 33만 주를 장내 매수했고 이에 따라 금호산업 지분율이 5%대에서 6.16%로 상승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금호산업은 현재 채권단이 최대 지분인 57.5%를 보유하고 있으며 호반건설이 금호산업 인수전에 뛰어들 것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16개 기업이 광주시로 본사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관련 기업 유치에 공을 들인 결과 애니메이션 제작과 모바일 게임, 영상 콘텐츠 제작 업체 등 16개 기업을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기업은 빛가람 혁신도시의 콘텐츠 진흥원과 광주 CGI 센터 등과 함께 문화 콘텐츠 산업을 성장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지방도 가운데 국가지원 지방도는 광역자치단체가 보상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산안으로 보상비를 확보하지 못해 도로 확장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사업이 늦어질수록 보상비 부담이 커져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수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22호선 구간인 여수시 소라면 소재지. 도로 확장 사업이 시행된 지 6년이 됐지만 아직까지 보상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주민들은 건물 개보수조차 하지 못하는 등 각종 규제로 온갖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해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만 넘기고 있습니다. 현재 비가 오면 집이 새고 건물을 지을 수도 건축 수도 없는 형편에 어려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수시 화양면 나진에서 소라면을 잇는 총 22km 구간 가운데 아직까지 보상이 안 된 구간은 2km. 보상비 300억 원 가운데 전라남도가 내년에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많아야 100억 원 선. 예산난으로 4년을 연장해 오는 2016년으로 변경된 사업 기간이 또다시 지연될 우려마저 높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비에 대해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상이 늦어질수록 땅값이 올라 부담액이 커지는 만큼 빚을 내서라도 보상비를 우선 해결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자를 부담하는 것이 오히려 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국가지원 지방도로는 현재 공사가 안 되고 있는 구간이 많습니다. 공사가 안 되는 이유는 보상비가 부족하여 보상을 해주지 못해서 그러는데 전라남도에서는 먼저 선보상을 기체를 내서라도 하는 것이 보상비를 줄일 수도 있고 또 전라남도 예산에 도움이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총 사업비의 30%를 초과할 경우 보상비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받을 수도 있지만 결코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광역자치단체의 재정 부담까지 덜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전승우입니다. 전라남도의 각종 위원회들 가운데 상당수가 활동하지 않는 유령위원회로 확인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산하위원회 121개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회의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26%인 32개에 달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대한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지난 1년 동안 폐지된 위원회가 2개뿐인 가운데 6개 위원회가 신설됐습니다. 여수 국가산단에서 배출되는 특정 수질 유해물질의 발생 원인을 찾는 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됩니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올 연말까지 여수산단의 한 개 업체를 선정해 공정별로 어떤 특성 수질 유해물질이 검출되는지 정밀 조사할 예정입니다. 연구원은 이에 대해 그동안 여수산단 폐수 방류구에 대한 조사에서 비소와 수은 등 특정 수질 유해물질이 검출됐지만 그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원인을 규명한 뒤 새로운 처리 방법을 통해 오염물질을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방송학회가 정기 학술대회를 열고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방송학회는 전체 방송발전기금 가운데 지역방송에 할당되는 지원액이 10% 수준에 불과하다며 방송발전기금을 지역방송의 컨텐츠 제작 지원은 물론 인프라나 경영환경 개선 등을 위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역 방송사들이 서울 위주의 광고비 분배 구조로 인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윤석년 광주대학교 교수가 신임 한국방송학회장으로 취임을 하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LA 소재 한인 교포기업인 비즈포스트그룹과 세계 굴지의 복합 의료기관인 미국 베일러 글로벌 헬스그룹이 전라남도에 의료기관을 설립합니다. 이들 미국 기업은 전라남도 전남대 등과 손잡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순천 신대배우단지에 2억 달러를 투자해 500병상 이상 1000여 명 고용 규모의 종합병원을 지을 계획입니다. 아침에 나오실 때는 든든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많은 지역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최저기온을 기록했던 그제보다 차가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한낮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광주 12도까지 올라서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오를 텐데요. 광주 한낮 14도로 평년 수준에 근접하겠습니다. 다만 밤부터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시작될 텐데요. 늦은 밤에는 모든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 양은 광주 전남 5에서 10mm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이 시각 장성 0도, 담양과 화순 영하 1도, 구례 영하 2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영광과 담양 11도, 장성과 광주, 나주, 화순 12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시작된 비는 월요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당분간은 아침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